예, 안녕하십니까. 남녀체스의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한 정보를 서로 공유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 내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싶으면은 계약금을 안 받는 생각하고 포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임대인이 만약에 계약을 깨고 싶으면 2배를 물어주면 이 계약을 깰 수 있다. 요 내용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해약금이랑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약금은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대부분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위약금이라고 불러요. 이걸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이 내용이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나 약정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약정이나 특약이 없어도 이거 효력은 그대로냐? 그러면 옆에 걸 보시면은 해약금으로,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약이 있든 없든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된 금액입니다. 이 말은 계약서에는 1000만원을 적어놨는데 실제는 100만원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200을 주고 이 계약을 깨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00만원을 주고 이 계약을 깨야 돼요. 반대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도 내가 100만원만 손해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1000만원을 줘야만 이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과 실무나 비교해보면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우선은 저희 동네에서는 그게 흔하지는 않아요. 아마 막 금액이 10억이나 뭐 5억대 막 그렇게 해가지고 10% 해가지고 5천 뭐 1억 이렇게 계약금이 된다면은 금액이 크잖아요. 포기할 금액도 크고 내가 받을 금액도 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소송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봤자 이제 보증금 이제 500이나 1000만원, 그래서 계약금 같은 것도 1000단위가 훨씬 넘고 그러진 않으니까 대부분 잘 말로 해결하거나 협의 잘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판례는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인데, 그 중도금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부터 발생하는 게 특약이 있냐 없냐가 판단이 돼요. 아까는 그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특약이 있든 없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중도금을 집어넣게 되면은 위약금, 특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만을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돼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위약금으로 적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잘못했을 때,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 해약금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시 끄집어서 위약금으로 비슷하게 적어서 특약에 기재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가면은 이런 내용도 다 기재가 있어요. 부동문자로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 특약이 이제 있으면은 그 특약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내가 그 계약금 5천만원을 적은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포기를 한대. 그러면은 나는 1억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땡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받으면 무조건 이게 2배가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되면은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도하면은. 그래서 제가 실제 판례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5천만원을 계약금을 날렸다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원 너무 과도하다. 임대인 네가 5천만원을 너무 부당이대로 챙겨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얼마만 먹고 얼마나 토해내라 이게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5천만원 계약금 썼는데 1억을 물어준다면 임대인도 얼마나 피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했던 그런 판례들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보는 부동문자로 그 뭐지 임대인이 포기하게 되면은 2배, 임차인이 포기하면 계약금 몰수,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들어갔던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한 걸로 볼 거냐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법원 판례 애적 거죠. 판례 보면은 부동산 그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며 인쇄된 애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합의 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게 솔직히 이것도 조금 모순인 게 뭐냐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약서에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인이 포기하게 되면은 내가 2배를 받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포기하게 되면은 계약을 몰수한다. 이 내용들이 무조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동문자로 인쇄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시 뿐이다. 결국에는 그 내용에 서로 합의한다 이 내용을 하거나 특약에다가 한 번 더 기재를 하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해약금이랑 위약금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 가운데 중도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금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해약금으로 이제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거고,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해약금에 대한 조항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위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약이랑 해약금이랑 그 차이를 비교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알아둬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음 파트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